우리가 글을 읽을 때 과연 눈으로만 읽는 걸까요? 아니면 뇌에 이미 저장된 지식으로 읽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수능 영어를 준비하다 보면 한 번쯤 겪는 아주 깊은 미스테리죠.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을 위한 수능 영어 딥다이브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영어 텍스트와 씨름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시죠? Okay, let's unpack this. 자, 본격적으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를 펼쳐볼까요? 다들 책상 앞에서 혹은 이동 중에 이 대화를 듣고 계실 텐데 오늘 다룰 내용은 여러분의 reading comprehension, 즉 독해 점수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어떤 숨겨진 비밀 무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흔히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스포츠 경기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이고 미지수인 요소를 엑스팩터라고 부르잖아요. 맞아요. 수학 방정식에서 결과값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미지수 X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가 분석할 2027학년도 수능 특강 영어 14강 엑셀사이즈 04 지문이 바로 그 독해의 X팩터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엑스팩터라는 개념이 오늘 우리가 다룰 지문의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관통하고 있거든요. 평가원이 출제하는 지문들은 단순히 이 학생이 영어 단어를 얼마나 많이 외웠나를 테스트하기 위한 단어장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단어 시험이 아니잖아요. 네, 그 이면에는 글의 본질을 꿰뚫어 보기를 요구하는 출제자의 치밀한 의도가 숨어 있죠. 오늘 제공된 원문 텍스트랑 여러 분석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면 우리가 평소에 막연히 맹신하고 있던 독해 기술이라는 것에 대해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해요. 단순히 문장을 한국어로 직독직해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수능 출제자의 시선에서 이 지문이 도대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시험장에서 이 텍스트를 마주했을 때 우리의 뇌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아주 심층적으로 해부해보는 겁니다. 네, 지문의 배경이 되는 연구부터가 상당히 흥미롭거든요. 아, 맞아요. 이 글의 토대가 되는 이디 헐시의 연구에 대해 먼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지문은 미국의 교육학자 이디 헐시가 쓴 The Knowledge Deficit이라는 책에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연구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목을 직역하면 지식의 결핍이죠. 지식의 결핍, 뭔가 단어부터가 확 와닿네요. 저자는 여기서 학생들이 글을 읽고 이해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단순히 글씨를 읽어내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세상에 대한 지식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지문의 첫 문장이 아주 상징적인 표현으로 시작되죠. 아, 그 첫 문장. 제가 직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이 문장이 뜻하는 바를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The importance of what a reader brings to the page is highlighted in a study discussed by Hirsch in a knowledge deficit. 네, 아주 매끄럽게 잘 읽어주셨는데요. 해석을 해보자면 독자가 페이지에 가져오는 것의 중요성은 Hershey가 The Knowledge Deficit에서 논의한 연구에서 강조된다인데요.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표현이 바로 what a reader brings to the page, 즉 독자가 페이지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가 책을 펼칠 때 페이지 위로 가져오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연필? 아니면 형광펜? 당연히 그런 물리적인 학용품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그건 바로 독자의 머릿속에 이미 들어있는 것, 즉 prior knowledge, 배경 지식을 의미합니다. 글을 읽기 전에 내가 이미 세상에 대해 그리고 그 글의 주제에 대해 알고 있는 온갖 정보와 경험치들을 뜻하죠. 아, 배경 지식 정말 중요한 키워드네요. What's fascinating here is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독해라는 행위 자체를 하나의 정교한 기계에 비유해보면 이 배경 지식의 역할이 얼마나 절대적인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계요? 네, 여러분 머릿속에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톱니바퀴들이 맞물려 돌아가는 파란색 기계를 한번 상상해보세요. 파란색 톱니바퀴 기계. 일단 겉보기엔 아주 튼튼해 보이는데요. 그 기계가 바로 여러분이 그동안 학원이나 인강을 통해 갈고 닦은 리딩 스킬, 독해력입니다. 주어와 동사를 찾고 수식어를 묶어내고 끊어읽기를 하는 구조분석 능력들이 각각의 톱니바퀴인 셈이죠. 기계 자체는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완벽한 독해 기계네요. 그런데 이 기계가 텍스트라는 재료를 받아서 윙윙 돌아가야 하는데 갑자기 빨간불이 번쩍이면서 에러 경고창이 뜨고 멈춰버립니다. 왜일까요? 글쎄요, 기름칠을 안 해서 그런가요? 정확합니다. 기계를 돌릴 윤활유, 즉 knowledge, 지식이 텅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문장 구조를 기가 막히게 쪼개는 기술이 있어도 그 글이 다루는 내용에 대한 배경 지식이 결핍되어 있으면 결국 기계는 헛돌다가 멈춰버린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수험생의 입장에서 약간의 반론을 제기해보고 싶습니다. 요즘 수능 영어 트렌드를 보면요. 배경 지식이 전혀 없어도 글의 논리 구조만 파악하면 빈칸 추론이나 순서 배열 문제의 답을 명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출제된다고들 하잖아요. 네, 많이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심지어 지식에 의존해서 풀지 말고 지문 안에서만 단서를 찾으라는 훈련을 엄청나게 받거든요. 그렇다면 지식이 필수적인 윤활유라는 건 요즘 시험의 본질과는 약간 어긋나는 주장 아닌가요? 아주 날카롭고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 부분에서 혼란을 느끼죠. 물론 평가원은 특정 전공 지식이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를 내지는 않습니다. 논리적 단서가 지문 안에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요. 문제는 그 논리의 뼈대를 감싸고 있는 살코기, 즉 텍스트의 컨텍스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논리적 단서 자체를 인지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글자가 논리적 기호로만 보일 뿐 머릿속에서 전혀 시각화되지 않는 거죠. 아, 문법 구조는 보이는데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그림이 안 그려지는 그 답답함이군요. 맞습니다. 헐시의 연구는 바로 그 맹점을 찌르기 위해 아주 기발한 실험 하나를 세팅합니다. 평소에 글을 잘 읽는 학생과 못 읽는 학생을 데리고 야구라는 특정 주제로 대결을 붙인 거죠. 야구 대결. 제공된 자료를 보니까 이 두 그룹의 실험 세팅이 정말 흥미진진하더라고요. 제가 마치 스포츠 캐스터가 된 것처럼 이 두 집단의 라인업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두 그룹의 학생들을 상상해 보세요. 네, 기대되네요. 먼저 그룹 1입니다. 이 학생들은 이른바 The Strong Readers, 독해 우수자입니다. 평소에 국어나 영어 성적이 최상위권인 학생들이죠. 분석 자료에 나온 능력치를 보면 리딩 스킬은 하이로 꽉 차 있습니다. 독해력 만렙인 학생들이군요. 그런데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Baseball knowledge, 즉 야구 지식은 little 또는 none, 거의 없습니다. 지문의 문장으로는 이렇게 묘사됩니다. The first group was made up of strong readers who knew little about baseball. 첫 번째 집단은 야구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는 독해력이 뛰어난 학생들로 구성되었다. 자, 글 읽는 기계는 최신형인데 야구의 야자도 모르는 친구들이에요. 이어서 대결의 상대방, 그룹 2의 라인업입니다. 이들은 The Struggling Readers, 독해 부진자로 분류된 학생들입니다. 평소에 활자가 많은 텍스트만 보면 머리가 아프고 글 읽는 속도도 느린 편이죠. 아, 우리 주변에 꼭 한 명씩 있는 그런 친구들이네요. 능력치를 보면 리딩 스킬은 말 그대로 struggling, 즉 독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엄청난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베이스볼 knowledge가 knowledgeable, 즉 야구에 대해서만큼은 모르는 게 없는 야구광들입니다. 어제 프로야구 경기 결과부터 복잡한 규칙까지 달달 외우는 친구들이죠. 지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 second group was composed of struggling readers who were knowledgeable about baseball. 두 번째 집단은 야구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독해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로 구성되었다. 자, 영어를 기가 막히게 잘 읽지만 야구 규칙은 하나도 모르는 1등급 학생들, 그리고 평소 독해는 5등급이지만 야구에 해박한 학생들, 이 두 그룹에게 야구 경기 상황을 묘사한 영어 지문을 읽게 한 뒤 그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묻는 comprehension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흥미진진하죠? Guess which group scored higher? 여러분, 어느 집단의 점수가 더 높았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명색이 영어 독해 시험인데 평소 실력이 월등한 그룹 1이 당연히 이기지 않았을까요? 논리적 구조만 파악하면 답을 낼 수 있다는 논리대로라면 당연히 독해 기술이 뛰어난 그룹 1이 이겼어야 맞습니다. 야구 지식이 없어도 주어 동사를 찾고 접속사의 흐름을 따라가면 되니까요. Here's where it gets really interesting. 여기서 진짜 흥미진진해집니다. 결과는요. 평소 독해 우수자였던 그룹 1이 차참하게 패배하고 야구광이었던 그룹 2, 즉 독해 부진자 그룹이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승리합니다. 영어를 잘 읽지도 못하는 학생들이 영어 우수자들을 이겨버린 거예요. 이 결과가 수능을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큽니다. 아무리 문장을 기계적으로 완벽하게 분석하는 리딩 스킬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그 주제에 대한 지식의 결핍, 즉 knowledge deficit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 뛰어난 기술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는 완벽한 증거거든요. 글의 표면적인 단어들은 소리내어 읽어내겠지만 그 문장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전체적인 상황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허우적거린 겁니다. 아, 듣고 보니까 확 와닿네요. 예를 들어 야구 지문에
The batter hit a sacrifice fly to advance the runner 라는 문장이 있다고 쳐봐요. 네. 그룹 원 학생들은 이걸 그 타자는 주자를 전진시키기 위해 희생 파리를 쳤다 라고 직역해놓고 도대체 파리를 왜 희생시키지 곤충 채집 이야기인가 하면서 뇌정지가 왔을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팔이라는 단어만 아닐까요? 반면에 그룹 2 학생들은 문장 구조는 좀 헷갈려도 희생 플라이 쳐서 1루 주자를 2루로 보냈다는 상황이구나 하고 맥락을 머릿속에 영상처럼 띄워버린 거네요. 직역은 완벽한데 이해는 안 되는 답답함, 그리고 해석은 더듬거리는데 무슨 상황인지는 철떡같이 알아듣는 통쾌함. 이 차이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맥락이 머릿속에 그려지면 글의 논리 구조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를 분석할 때 몇 가지 핵심 어휘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문을 관통하는 3가지 열쇠 같은 단어들이 있는데요. 어떤 단어들인가요? 첫째는 comprehension, 이해력입니다. 단순히 알파벳을 읽는 리딩을 넘어 그 글의 이면에 깔린 상황과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치죠. 두 번째는 그룹 2를 설명할 때 쓰인 knowledgeable, 해박한, 아는 것이 많은 이라는 형용사고요. 세 번째는요?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치명적인 단어인데 바로 deficit, 부족, 결핍입니다. 경제 용어로는 적자를 뜻하지만 심리학이나 교육학 지문에서는 무언가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텅 비어있는 상태를 뜻하죠. 이 세 단어는 그 자체로 수능 빈칸 추론 문제의 정답으로 출제되기 아주 좋은 개념들이네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어휘들이 문맥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니까 훨씬 기억에 잘 남네요. 그럼 이 대결의 결과를 선언하는 아주 통쾌한 문장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ough the second group of readers were not strong readers, their prior knowledge enabled them to outscore readers with far better abilities. 진짜 핵심을 찌르는 문장이죠. 이 문장 들으면서 벌써 소름 돋은 분들 계실 텐데요. 두 번째 집단의 독자들은 독해력이 뛰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배경 지식이 그들로 하여금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독자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내게 해주었다. 여기서 제가 문장 구조를 유심히 보다가 엄청난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전문가님, 여기 outscore라는 단어 말이에요. 네, 아주 중요한 동사가 쓰였죠. 제가 가만 보니까 이 outscore라는 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단어가 아니라 score, 즉 점수를 내다라는 단어 앞에 out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out하면 바깥으로라는 뜻을 먼저 떠올리는데 여기서 점수 바깥으로라고 해석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가만 보니까 이게 exceed, 그러니까 누군가를 능가하다, 누구보다 더 많이 무언가를 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네요. 그럼 outscore는 상대방보다 점수를 더 많이 내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 발견이 바로 진정한 리딩 컴프리hension의 시작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이 구조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수능 영어, 특히 고난도 지문에서는 이런 식으로 out이라는 접두사가 붙은 동사들이 아주 빈번하게 출제됩니다. 어떤 단어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남보다 더 빨리 달리거나 앞서간다는 뜻의 outrun, 남보다 머릿수나 수량이 더 많다는 outnumber, 남보다 더 오래 살아남는다는 뜻의 outlive 같은 단어들이 있죠. 이 원리를 알고 있으면 시험장에서 생전 처음 보는 out 플러스 동사 형태가 튀어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주어가 목적어보다 더 무언가를 많이 혹은 뛰어나게 했구나 하고 맥락을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든든한 무기네요. 그리고 이 문장 끝부분에 far better라는 표현도 눈에 띄어요. better는 더 좋은, 더 뛰어난이라는 비교급인데 그 앞에 far가 붙었잖아요. 네, 비교급 강조 구문이죠. 이게 멀리 뛰어난이 아니라 비교급을 강조하는 훨씬이라는 뜻으로 쓰였다는 거, 이건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much, even, still, a lot, far 이렇게 주문해오듯 달달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고3 수능 지문에서는 그룹 1이 가지고 있던 그 압도적인 독해 기술을 이겨버린 그룹 2의 쾌거를 강조해주는 아주 맛깔나는 조미료 역할을 하고 있네요. 문법이 단순한 교칙을 넘어 글의 뉘앙스를 어떻게 살려주는지 정확히 파악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지문의 하이라이트이자 아마 수많은 수험생들의 발목을 잡았을 대망의 마지막 문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진행자님, 이 지문의 결론을 짓는 피날레 문장을 한번 읊어주시죠. 숨 한번 크게 쉬고요. 자,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Prior knowledge, or in the case of the good readers, the lack of prior knowledge was the X factor.
짧지만 강렬한 문장이죠. 해석하자면 배경 지식 혹은 우수 독자의 경우 배경 지식의 부족이 성공을 결정하는 미지의 요인, 즉 엑스팩터였다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 귀로 들으시면서 혹은 텍스트로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솔직히 시험장이란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 이 문장을 눈으로 딱 마주쳤다면 콤마가 너무 많아서 순간적으로 식은땀이 났을 것 같아요. 실제로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쳐보면 가장 많이 무너지는 지점이 바로 이런 구조입니다. 문장 분석 자료를 보면 방금 읽으신 문장에 콤마가 무려 3번이나 등장합니다. prior knowledge라는 주어가 나오고 바로 콤마가 찍히죠. 네, 콤마 찍혔어요. 그리고 or in the case of the good readers, the lack of prior knowledge 라는 길고 복잡한 덩어리가 온 뒤에 다시 콤마가 닫힙니다. 그리고 나서야 진짜 동사인 was가 등장하죠. 주어와 동사 사이의 거리가 태평양처럼 멀어져 버렸습니다. 맞아요. 중간에 콤마와 콤마로 둘러싸인 거대한 덩어리가 새치기를 하듯 끼어들어간 거잖아요. 아, 이런 걸 문법 용어로 삽입구, insertion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글쓴이는 대체 왜 이렇게 독자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걸까요? 그냥 깔끔하게 prior knowledge was the X factor, 배경 지식이 엑스팩터였다라고 쓰면 누구나 1초 만에 이해했을 텐데요. 그건 글쓴이가 앞서 말한 실험의 뼈아픈 교훈을 다시 한번 콕 집어서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야구 지식이 없어 처참하게 무너졌던 그룹 1, 즉 굿 리더스의 굴욕적인 상황을 상기시키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맹신하는 독해 기술도 지식이 부족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걸 부연 설명하기 위해 우수 독자의 경우에는 그 배경 지식의 부족함이 결국 실패의 엑스팩터였다라는 말을 콤마 사이에 굳이 집어넣은 겁니다. 아, 일부러 그렇게 쓴 거군요. 수능 출제위원들은 이런 문장을 보면 그야말로 미소를 짓습니다. 주어와 동사를 멀리 떨어뜨려 놓고 수일치를 묻는 어법 문제로 변형하기도 너무 좋고 이 삽입구 자체가 글의 핵심 주제를 담고 있으니 빈칸 추론으로 내거나 문장 전체의 흐름을 묻는 문장 삽입 문제로 내뒤에 이보다 더 매력적인 텍스트가 없거든요. 인지적 과부하를 견디어 핵심을 찾아내는 능력을 평가하기에 완벽한 문장입니다. 아, 듣고 나니 제가 수험생 여러분께 시험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대처법 하나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콤마와 콤마로 길게 이어진 삽입구를 만나면 뇌정지가 오면서 주어가 뭐였지? 동사가 어디 갔어? 하고 시선이 길을 잃잖아요. 무조건 길을 잃죠. 이럴 때 당황하지 말고 양쪽 콤마를 큰 괄호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마치 잠시 없는 셈 치는 거죠. Or in the case of the good readers, the lack of prior knowledge. 이 부분을 괄호치고 나면 문장의 진짜 뼈대인 prior knowledge was the X factor 만 깔끔하게 남습니다. 정확합니다. 이렇게 뼈대를 먼저 해석해서 전체 맥락을 잡은 다음에 아, 중간에 들어간 건 훌륭한 독자들의 경우에 대한 부연 설명이구나 하고 덧붙이면 문장이 거짓말처럼 부드럽게 소화가 되네요. 정말 훌륭한 실전 전략입니다. 문장의 위계 질서를 파악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모든 논의를 하나로 모아볼 시간입니다. So what does this all mean? 이 야구 실험과 배경 지식에 대한 이야기가 매일 책상에 앉아 수능을 준비하는 여러분의 현실에 도대체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설마 이 지문이 여러분 영어 점수 올리고 싶으면 당장 오늘 저녁부터 프로야구 중계를 챙겨보세요 라는 뜻은 아닐 거 아니에요. 물론 아닙니다. If we connect this to the bigger picture, 이 내용을 수능 영어라는 거대한 맥락으로 가져와 볼까요? 매년 수능이 끝나면 항상 논란이 되는 지문들이 있습니다. 엄청 많죠. 해결의 변증법을 다룬 철학 지문, PCR 기설을 설명하는 생명과학 지문, 브레튼 우즈 체제를 다루는 경제 지문 등등 학생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게 영어 시험이냐, 국어 비문학 시험이냐 하고요. 하지만 평가원이 이런 난해한 소재를 고집하는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룬 헐스의 연구 결과와 맞닿아 했습니다. 아, 평가원이 진짜로 평가하고 싶은 건 단순히 영어 단어를 한국어로 1:1 대응시키는 번역기로서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평가원은 여러분이 대학이라는 상아탑에 진학해서 각자의 전공 서적을 읽고 방대한 학문을 탐구할 수 있는 진짜 독해력을 갖추었는지를 묻고 싶어 합니다. 그 진짜 독해력은 기계적인 구문 분석 기술만으로는 절대 완성되지 않습니다. 결국 지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등 세상의 다양한 지식과 현상에 대한 prior knowledge, 즉 배경 지식이 여러분의 뇌 속에 닻을 내리고 있을 때 비로소 영어 텍스트라는 껍데기를 뚫고 들어가 그 안에 진위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The more you know, the better you read. 즉, 아는 것이 많을수록 더 잘 읽게 됩니다. 라는 이 명제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우와, 진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네요. The more you know, the better you read. 결국 지식의 확장이 곧 독해력의 상승이라는 거잖아요. 이 말은 즉 책상에 앉아서 눈에 핏발을 세우고 수능 0단어장만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국어 비문학을 공부하면서 쌓은 지식, 사탐이나 과탐을 공부하며 고민했던 원리들, 심지어 주말에 밥 먹으면서 봤던 다큐멘터리나 뉴스 기사 한 줄조차도 네, 그 모든 것들이요. 어느 순간 여러분의 뇌 속에서 거대한 톱니바퀴를 돌리는 윤활유가 되어서 수능 영어 고난도 빈칸 문제를 뚫어내는 결정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뜻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수능 1등급과 2등급을 가르는 그 마지막 한 끗 차이는 결국 이 글이 지금 현실 세계의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직관적으로 캐치해내는 배경 지식의 유무에서 갈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 지문 속의 우수 독자들이 화려한 독해 기술을 가지고도 야구 지식이 없어 처참하게 무너졌던 것처럼 수능 당일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온 세상에 대한 암, 바로 지식일 것입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한 딥다이브의 결론은 아주 분명하고 묵직합니다. 바로 prior knowledge, 배경 지식이 여러분의 독해 성공을 결정짓는 진정한 X팩터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대화를 들으면서 내가 그동안 문장을 칼로 토막내듯 끊어 읽는 데만 집착하고 이 글이 세상에 어떤 지식을 담고 있는지 이해하려는 노력은 안 했구나 라고 깨달으셨다면 오늘 여러분은 정말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엄청난 무기를 하나 얻어가시는 겁니다. 네, 지식이라는 윤활유를 듬뿍 채운 여러분의 머릿속 리딩 머신은 이제 수능 시험장에서 그 어떤 난해한 철학 지문이나 과학 지문을 만나도 에러를 내지 않고 매끄럽게 정답을 향해 돌아갈 것입니다. 이제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약간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아까 지문의 마지막 문장에서 우수 독자의 경우 배경 지식의 부족이 미지의 요인이었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혹시 본인의 단어 암기량이나 구문 독해 기술만 철석같이 믿고 있지는 않나요? 아주 뼈를 때리는 질문이 될 수 있겠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지문의 그룹 1과 같은 기술만 좋은 독자라면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얇고 넓은 상식을 쌓거나 세상의 이슈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단순히 시간 낭비로 여기고 있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영어는 영어로만 풀어야 한다는 그 오만함이 정작 수능 당일 가장 중요한 순간에 뇌를 정지시켜버리는 가장 치명적인 엑스팩터가 되지는 않을까요? 기술에만 갇혀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결국 글을 지배하고 수능을 지배하는 진정한 1등급의 길로 여러분을 안내할 것입니다. 남은 수험 생활 동안 텍스트의 표면적인 번역에만 머물지 말고 그 이면의 거대한 맥락을 읽어내려 치열하게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된 공부 스케줄 속에서 저희와 함께 이 깊은 사유의 바다를 헤엄쳐 주신 고3 수험생 여러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뇌 속에 오늘 다룬 엑스팩터의 깨달음이 깊숙이 새겨졌기를 바랍니다. 지적 호기심을 잃지 마시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공부에 깊이를 더해가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여러분의 꽉 막힌 지적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줄 또 다른 핵심 지문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위한 수능 영어 딥다이브 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화이팅 하세요.